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4-1단원 읽고 쓰며 소통하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1 내용 전개 방법입니다. 아직까지 내용 전개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해당 글에서는 예시, 분류, 대조 이러한 방식이 활용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이것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가 자주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 일치 형태의 문제인데 당연히 지문 정독을 통해서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사실은 유형상 2번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지만 별도로 3번에 두 종류의 여유의 특성을 확인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문제 2번 보실까요?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바로 내용 전개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실제 지문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해당 문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짜리 영상으로 학생들이 천천히 저희 자료를 전부 활용할 수 있게끔 저번 영상부터 바뀌었죠. 천천히 읽어보시고 제 설명도 들어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단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셨나요? 자, 여기 보시면 친구의 말에 여유가 없어 라고 했죠. 그래서 글쓴이의 직접적인 경험, 이것도 내용 전개 방법, 다른 말로 하면 서술상의 특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문득 여유가 없다고 말할 때의 여유는 단순히 시간적 여유, 조금 있다가 읽어보라고 할 것인데 이 글에서는 여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여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적 여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유가 없다라고 말을 할 때 무엇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첫 번째 여유인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다. 즉 기꺼이 무리를 하겠다는 마음,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의지, 이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나들이를 가지하는 아쉬움과 일을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종일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이죠. 이러한 형태도 아직 출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내용 일치 형태로 출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읽어보시겠나요? 읽으셨나요? 자, 여기서 드디어 뭐가 나오죠? 두 가지 여유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한번 볼까요? 먼저 물질적 여유, 공간적 여유, 시간적 여유처럼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여유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 물질적 여유가 되겠죠. 식당에서 자리를 잡을 때 공간적 여유가 되겠죠. 나도 모르게 자꾸 시계를 볼 때 시간적 여유가 되겠죠. 됐나요? 이때는 여유의 기준이 넉넉함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비교적 객관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여유는, 이 세 가지의 여유는 척도가 객관적이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러한 여유를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물질적 여유가 없어서 초밥 대신 김밥을 사 먹고 커피숍이 아닌 자판기 앞에 가야 할 때도 있다. 무슨 여유죠? 물질적 여유죠. 그 다음 공간적 여유가 없어서 커다란 냉장고를 사는 것을 포기할 수도, 책상 대신 조그만 상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다. 무엇이 없는 거죠? 공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택시를 타거나 기다려왔던 약속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 물질적 여유, 공간적 여유, 시간적 여유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또 읽어볼까요? 밑에까지 읽어보시겠나요? 여기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셨나요? 자,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종류의 여유에 관한 것인데, 자, 마음의 상태죠. 그래서 마음의 상태라고 지칭하긴 했지만 그 마음이 드러나는 표정, 태도, 행동 등을 통해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늠할 수 없다. 마음의 여유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틀린 선지가 되겠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디에 놀러 가는 것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다 싫어진다. 반면 대조의 방식이 사용되었죠.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둘러싼 분위기에서부터 무엇을? 여유로움을 감지할 수 있다. 무엇만을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물질적인 여유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상황, 내용 읽어볼까요? 여유 있음은 낯선 사람에게 얼마나 열려 있는지, 상대의 말을 얼마나 열심히 귀담아 듣는지,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주위를 살피고 걷는지 등 대부분 태도에서 드러나게 마련이다. 또한 음식을 내온 사람에게 건네는 미소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에서도 무엇이 묻어난다? 여유가 묻어난다. 되십니까? 밑에 또 읽어보셔야 되겠죠? 2단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읽어볼게요. 같이 확인해 볼게요. 핵심은 여기 있는 상호 간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바로 앞단락까지는 두 가지 종류의 여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 두 여유가 서로 무엇을 끼친다?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 서리법 물어보는 거죠. 말인가? 말이다 라고 단답형으로 평서형으로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의문형을 통해서 즉 서리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빡빡한 생활을 하다. 갑작스럽게 여유가 찾아왔다는 건 시간적 여유가 생긴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여유가 생긴 거고, 그러나 그 여유를 어찌 활용할지 막막해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종류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처럼 시공간적 여유는 있는데, 첫 번째 여유는 있는데, 두 번째 여유가 없을 때 무엇을 느낀다? 초조함을 느낀다. 반대로 두 번째 여유가 있을 때 첫 번째 여유가 없다면 느긋하고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받기도 한답니다. 그 다음 밑에 읽어보세요. 자, 이 단락에서는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면 두 번째 여유는 훈련으로 획득할 수 있다. 즉, 첫 번째 여유가 상황, 첫 번째 여유는 상황, 두 번째 여유는 무엇으로? 훈련으로 획득할 수 있답니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됐나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훈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는 끝까지 쭉 내려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셨나요? 자, 여기서 보시면 쉬는 것이 죄처럼 여겨지는 사회, 즉 두 번째 여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한 거, 이러한 여유를 찾는 것을 마치 죄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사회에 대해서 글쓴이는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한 발 물러섰을 때 여기 있죠? 물러섰을 때 어이 비로소 주위를 둘러보는 일도 가능해진다. 심지어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도 가능해진다라는 것.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여유를 내려면 의지와 간절함이 필요하답니다. 뭐 어떤 뚜렷한 의지가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고 무조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됐나요? 그래서 여유를 낸다는 것은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는 시간을 나로 향하여 만드는 것. 됐습니까? 그 다음 내용 일치로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정체성을 무엇할 수도 있다. 찾을 수도 있다라는 것. 자, 그 다음 밑에 이 내용은 학교에서 시험을 거의 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밑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 천천히 시간이 많으니 1번, 4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그 다음 밑에 세 가지 다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글의 구성, 두 가지 종류의 여유, 내용 전개 방법까지. 됐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더 있습니다. 자, 여기 6번, 7번 보세요. 이걸 안 볼게요. 10번, 11번은 보지 않으시고 6번, 7번 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제목이 이유 있는 여유인 이유, 좀 말이 좀 웃기죠? 이유, 여유, 이유. 이 내용은 서술형으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까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시간적 여유가 이제 있으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문은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 반드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3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확인되시나요? 조금 어렵죠? 목적은 비판은 아니죠. 이 글의 목적 자체가 사회 현실을 비판, 물론 어떤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유 있는 여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개념의 일반적인 인식을, 즉 여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새로운 인식으로 제시를 한 것이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을 말해버렸죠. 그 다음 2번은 왜 틀렸느냐? 분석은 나오지 않고 묘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와 분류가 주된 내용 전개 방법이었죠. 그 다음 3번은 왜 틀렸느냐? 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소재가 아니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예시들, 구체적 사례들의 경우에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소재였죠. 5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지적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었나요? 없었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문제도 풀어보시겠어요?
자, 홍보도 할 겸 4번 문제는 저희 해설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저희는 해설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깨알 같은 홍보 해설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어보시니까 답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유도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 유튜브 영상에 오답하는 방법 영상도 곧 아마 업로드가 될 건데, 어, 그 얘기 잠시만 여기서 한번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짧게 해드리면, 만약에 학생 여러분들께서 답을 1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방금 채점을 하면 4번 틀린 거고 답은 몇 번이었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4번 답이 몇 번이었죠? 풀 걸 그랬네요. 5번이었죠? 그러면 다시 지우고 5번이고 그 다음에 자기는 답을 1번을 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오답을 해야 할까요? 1번이 자기가 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번이 답이 아닌 이유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간단하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오답을 하면 간단합니다. 자기가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답을 1번을 했거나 아니면 뭐 아무 생각 없이 답을 1번을 했겠죠. 자, 그 이유를 무엇 해야 하는 거고 파악을 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 답인 몇 번? 5번이 자기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답을 체크 안 했겠죠. 그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읽어보니까 얘가 답이 몇 번인 겁니다. 5번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5번이 답인지 그래서 절대 해설지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이유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무엇을 가지고 오는 거죠? 해설지를 가지고 와서 해결을 하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내용 전개 방법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9번 풀어보시겠어요? 역시나 찾으셔야 되는 거죠. 지문에서. 1번, 3번, 4번, 5번은 지문 속에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 전개 방법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러한 통시적 변화 과정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문제 유형, 내용 일치 형태 반드시 지문을 통해서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자, 여기 있는 12번과 같은 문제이죠. 자, 지문은 옆에서 한번 펼쳐 놓으시고 교과서 있으시죠? 교과서 지문 그대로이니까 교과서 지문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설을 해볼까요? 사람들은 여유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에 대체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찾아지셨나요? 예를 들어서 2번 보세요. 현재 상황으로 규정되는 여유의 넉넉함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는 비교적 객관적이다.
찾았나요? 선생님, 거기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나요? 지문 반복을 여러 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방금 말을 조금 이상하게 했죠? 지문 정독을 여러 번 하는 겁니다. 내용 일치 유형 묻는 문제는, 물론 지금 시험 당일날, 시험 칠 때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고, 없는 내용, 있는 내용, 있는 내용, 있는 내용,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내신 시험은 어차피 어떤 글이 나올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시험을 치는 건데 당연히 지문을 미리 여러 번 읽어 두신다면 훨씬 답을 찾는데 수월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여유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여유 문제 15번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참 이 문제 얍삽하죠.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건데 물론 지금은 학생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면서 조금 여유롭게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그나마 낫기는 할 건데 실제 시험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눈에 잘 안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주관적이라고 하지 않았고 객관적이라고 했었죠.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이죠. 자, 이런 내용이 이러한 형태가 실제 이게 학교 기출 문제라는 건 알고 계시죠? 실제 학교 기출이거든요. 언제든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므로 꼼꼼하게 지문 정독을 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